1979년 12.12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군부는 80년 5월 계엄령을 선포하고 시위하는 군중들에게 무차별 사격. 80년 8월 사회학을 뿌리 뽑겠다는 미명하에 삼천교육대를 만들어서 무수한 양민들을 짓밟고 신군부에 대한 저항 세력을 제거했습니다. 정권 창출의 희생자, 삼천교육대 피해자들은 하지만 아직도 사회 쓰레기 오명을 벗지 못한 채 그 후 17여년 세월을 그늘 속에 묻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1980년 그해 여름 경남 밀양에서는 한 동네 젊은이 10여 명이 아무런 이유 없이 삼천교육대로 끌려가야 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 여기서 고물장사를 하는 게라 했는데 그 사람들 말마다는 뭐 작물로 취득을 했다고. 작물이 어디 있습니까? 작물 취득이 없는데 우리 동네 사람들이 거의 다 갔어요. 그 죄 없는 사람들도 많이 갔어요. 이제 더우니까 그 밖에 시원한데 그 좀 앉아 놀다가 허리가 너무 아파가 약을 좀 사가 먹고 방에가 누웠는데 누워가지고 잠이 이건 한 11시쯤 돼가 잠이 슬 들려고 하는데 뭐 밖에서 좀 들썩한 소리가 나더라고요. 이 방에도 있다 하는 이런 소리도 듣기고 막 이래서는 그러자 내 방문이 막 갑자기 막 방문이 확 열면서 나오라. 야구 방맹이가 무엇인가 들고 막 그때부터 막 나오라 하더라고. 그래 쭉 나가니까 무슨 영문도 모르고 이제 나가니까는 뭐 여보세요. 그 길로 뭐 싹 이제 잡고. 다른 말은 없어요. 무조건 저거 여반장이 누구냐 하면 그 이유 하나만으로 잡혀왔으니까. 여반장이 이름입니까? 뭡니까? 그걸 아직까지 내가 그걸 수수께끼를 못 풀겠어요. 그걸. 그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무슨 죄로 끌려왔는지 답답했지만 알려주는 이는 없고 경찰서에서는 준비된 서류에 사인만 하게 했습니다. 내가 뭐 어떤 죄를 지어가지고 삼천교육대 가는가 그 심사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 뭐한 4사람씩 불러 앉혀가지고 뭐 저거 서로 꾸미는 대로 뭐 우린 서로도 비주도 안 하고 저거 서로 꾸미는 대로 말이지 또 저 대의원들 하는 지방 뭐 유지분들하고 몇 사람 앉아가지고 막 쭉 훑어보더만은 뭐 고기 끄떡끄떡 하면 막 전부 다 신고 가버리는 게래. 당시 밀양군 내이동 7통 9반은 노동일로 하루를 연명하던 극빈자들의 마을이었습니다. 좁은 경찰서 지하실에서 숨막히는 며칠을 보낸 후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버스에 실려 도착한 곳은 삼천교육대. 뭐 이쪽 밀양 경찰서에다가 몇 사람씩 잡아야라 이래 말이 그렇더라고요. 그 39사내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몇 사람씩 잡아야라 배당을 좋은 기라. 배당 주면 이제 잡아야 할 사람들은 우리 동네 또 특히나 밀양 시내에서 또 극빈자들이 사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아주 인간 이하로 취급하고 뭐 잘하는 사람은 무조건 저 동네 사람들이 거의 다 죄 없는 사람들이 다. 비 오는데 막 운동장이 그 모래 흙밭이 막 실어 뭐 굴러라 하면 굴러야 되고 기라 하면 기야 되고야 뭐 그게 완전히 그럼 기기 싫다고 조금 뭐 이런데 왜 기라 그러느냐고 그러면은 이거는 말이 많다고 그냥 그대로 좀 때려보는 게라. 맞기 싫으니까 도망가려고 하다가 잡히니까 이제 또 더 맞지 이제. 그때는요 몸이 불편하고 건강한 사람이고 불편한 사람이고 그거 일단은 들어갔다는 말은 그 자체가 막 그 세상에 뭐 다리 찔룩찔룩 겨는 그런 사람들도 구분 안 한다고 두 펴보고 뭐 그 다리 찔룩찔룩 저는 사람을 우에 뛰겠습니까? 그 구분을 우에 하겠습니까? 당시 붙들려간 사람들 가운데는 장애인들도 많았을 텐데요. 보통 사람과 똑같이 혹독한 훈련을 시켰단 말입니까? 네, 그 마을에도 장애인이 있었는데요. 보통 사람들과 똑같이 못 움직인다고 오히려 더 가혹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밀양경찰서에 한 30명 가까이 있었을 거예요. 지하실에. 거기 갔다 오고 나서는 밀양서 못 있겠다 싶어가지고 간 사람이 좀 많지. 하던 청춘을 파란만장하게 떠나보내고 이제 걸음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장애인이 돼서 정부 보조금으로 생활하는 이성근 씨. 제대로 먹지 못해서 빈혈이 심한 아내와 막노동을 하는 장애인 아들이 안쓰럽지만 삼천교육대 이후 더 심하게 저는 다리와 움직여주지 않는 손으로는 어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잘 안 먹게. 잘 안 먹어요. 응. 지금 노동 난 전혀 아무것도 못하지. 못해요. 예. 아무것도 못해요. 예. 그냥 한손 갖고 뭐 할 게 있어야지. 삼천교육대 이후 삶이 송두리째 달라진 사람은 또 있습니다.
삼천교육대 정화작전이란 책을 써내서 최초로 내부 인권 말살을 폭로한 이적 씨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당시에 그 하도 배가 고프고 춥고 또 뭐 이러니까 생존을 위해서 그 상당히 그 항쟁을 많이 했죠. 우리 부대 같은 경우는 도저히 그 이제 일하다가 뭐 이래 죽어도 뭐 개죽음 저래 죽어도 개죽음이다 이제 싶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우리가 주동을 해가지고 그 생존 항쟁을 했죠. 그래가지고 총격전이 막 벌어졌는데 거기서 한 4명이 사살당했죠. 4명이 사살당하고 뭐 심지어는 배고프다고 그 항의했다 이래가지고 특수교육대 잡아 넣어서 십자가를 등에 지어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막 패듯이 패고 막 고문시키고 하다가 결국 사망하는 내 옆에 그 동료가 사망하는 그런 모습도 봤고. 위험을 무릅쓰고 이 책을 낼 수 있었던 데는 뭐 큰 뜻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당시 이제 그 삼성교육대 그 현장에 그 있을 때 그때 옆에 있는 동료들이 죽어가거나 또는 쓰러져 갈 때 저한테 부탁을 했죠. 이제 제가 소설가고 또 시인이고 하니까 내 한을 풀어달라. 이것은 내가 너무나 억울하게 죽는다. 이것은 당신이 역사적 당위성을 가지고 이 책을 이 사실을 폭로해야 될 작가로서의 어떤 책임과 본분이 있는 것이다. 당시 군사 정권 시절에는 그 책을 쓰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요. 네, 어쩌면 목숨을 걸어야 했던 시절입니다. 출소 후 출판사에서 보낸 비밀 편지는 세월이 흘러서 색깔이 바랬지만 삼천교육대에서 청송 감호소로 옮겨다니며 인간이 철저하게 짓밟히던 그때 악몽과 이유 없이 사살당하던 사람들의 최후는 지금까지 써낸 몇 권의 책으로도 평생 갚지 못할 무거운 짐으로 남아 있습니다. 후유증 같은 거는 저도 이제 후유증이 많이 있었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육체적인 것보다 상당히 정신적 고통이 상당히 많이 컸죠. 당시에 그 끌려가서 실제 이 정권이 우리 이 민족 자체가 실제 이런 악독한 민족인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근데 바깥에서 바라보는 시각과 안에서 그 자행되고 있는 그 살상의 행위들 이것들이 엄청난 그 차이가 났기 때문에 거기서 받은 충격이 막 엄청나게 컸죠.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출소를 하고 나서 막 숨이 가쁜 어떤 정신을 느꼈어요. 복통이 일어나고 밤중에 가위 눌리는 꿈 같은 걸 꾸고 이 불꽃이 동인지인데 거기에 지방일간지 기자에서 작가로 다시 태어난 이적 씨. 삼천교육대에 다녀왔다는 이유로 고향에서 손가락질을 받아야 했고 50 청문회 때는 위험을 무릅쓰고 삼천교육대 산 증인으로 출석했다가 또 4년간 수배를 당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굽힘없이 사는 동안 질곡의 역사가 조금씩 바뀌어가리란 희망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살아 돌아와서도 목숨을 잃은 분이 있었습니다. 시골에서는 흔히 입던 러닝셔츠 차림으로 파출소에 갔다는 이유로 끌려간 김성환 씨. 9개월 동안 생사를 알 수 없어서 애태우던 노모 곁으로 돌아왔지만 심한 구타가 부른 정신분열 증세. 전혀 딴 사람이 되어버린 그는 음식을 거부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성환 씨, 마지막까지 입을 다문 채 죽어간 27살 청년이 그때 하지 못한 말은 무엇이었는지. 지만 짓을 하고 짓을 하고 막 부모 행견한테도 할 때는 막 용판고만 막 정상 본매미면서 미치가 살쪄한 것매로 그래. 뚜디 맞아 놓게 이뭐 정신이 골도 이생이 하면서 가요. 그래가 필요가 막 거짓말이지 세수 때 한 두세 수 때는 쏟아지게. 그러면 실고 병원에 가게 막 갚이대. 아들 김성환 씨가 떠난 후로 가세가 기울어서 그나마 있던 전답도 하나둘 다른 사람 손으로 넘어가고 단칸새방에서 아들의 억울함을 벗길 그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들도 이모도 좋고 키고도 크고 내가 그 아들 때문에 아바이도 좋고 세상 배주고 나도 지금 이 말만 하면 심이 갚아요. 네. 그만 되니 뭐 그래가 내가 서울도 2번 올라갔어요. 내가 이거 보상 준다고 이래가고 올라오렇게 해서 이제 중등록증 시분이 올라가고 이래가 여기서도 또 한다 자고 거기서 한다고 몇 번 하면서 올라가면 경비가 많이 들지 않는 살림살이 살려고 안 되겠는 게래요. 사는 것도 그 뭐 말이 아니지 뭐. 보시니까 너무 성상욱 씨는 말 한마디 못하고 떠난 아들 김성환 씨를 생각하면 늘 심장이 터질 듯 고통스럽습니다. 먼저 간 자식이 미워서 사진도 남김없이 태워버렸지만 가슴에 묻힌 아들은 쉽게 잊혀지질 않습니다. 억울해서 이 운명을 갖다 또 벗어 주기로 내가 소원이니까는
그래 나 죽어도 눈물 감고 죽고 우리 승환아 네가 그래가 저승도 못 가기다 그래 두드려 맞아가고 피칠 내가지고 아이고 볼산 내져서 어디 가서 만나고 아이고 이기도 공연기한테도 참 소자짓을 해 찾아볼 수가 없는 어디로 가서 찾아보고 뭐니 군사 정권의 그늘에 묻혀 명예 회복과 피해 보상조차 생각지 못했던 삼천교육대 희생자 가족들은 그동안 이뤄온 민주화 항쟁에 그나마 희망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90년대부터 소송을 제기했던 삼천교육대 피해자들에게 법원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모든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1987년 6월 10일 짓밟혀도 일어서던 민주화 열망은 6.29 선언으로 우리 현대사 대부분을 차지했던 군사정권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숨지겨 살아온 민중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군사정권 치하에서 희생된 많은 이들은 역사적 재조명으로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6만 명의 피해자를 낳고 50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갔던 삼천교육대는 아직도 진상이 규명되지 않은 채 역사의 한켠으로 밀려났습니다. 아이고